자, 오늘도 역시 이제 좀 주식을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재영 씨와 함께 오늘도 내일은 스타킹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정보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뭐죠? 테슬라를 네. 150달러대 샀다. 뭐 네. 이런 정보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팔았습니다. 오르기 네. 한 3일 전에 팔았어요. 약간의 그 상승을 맛보고 나오셨군요. 살짝만 보고 예. 그 높은 맛을 못 보고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식 초보들이 위에는 한 10% 정도만 열어놓고 밑으로는 한 50까지 열어놓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 10% 딱 됐을 때 이 정도만 됐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정리를 하셨군요. 이 좋은 걸. 그래서 네. 역시 그냥 무작정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공부를 좀 해봐야 공부해야죠. 되고 이 경제 정세도 좀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야. 역시 황 의원님 말씀대로 네네. 황현님 말씀대로. 황현희 씨 말씀대로 나한테 거의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하늘이야. 공부하지 않고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들 꼭 그렇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 13거래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오르면은 14거래일. 되는 왜냐면 거예요? FOMC 회의가 제가 봤을 때 동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동결되면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스닥이 정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지점은 좀 약간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또 가져보죠. 그래야죠.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기대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목요일이 또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강해요. 네,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이 이 전전 달에 또 스타킹을 차지했으니까 그렇죠. 이번 달에 분명 만회하려고 뭔가 해낼 거란 말이죠.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킹의 게임 룰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 두 전문가분들께서 두 종목씩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룰렛을 돌려서 선택된 그 종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룰렛에 나온 그 종목들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그리고 또 황현희 씨의 AS까지 예. 나오니까 여러분들 공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들면 그 종목을 저희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의 그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것이 스타킹의 게임 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타킹이 되는 거죠. 1등을 네, 하면. 1등 하면. 2등,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스타킹 되면 1등이고 네. 안 된 사람은 벌칙이에요. 네, 어차피 둘 중에 한 명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뭐 전문가들은 뭐 벌칙도 안 받고 뭐하냐? 망신당하죠. 망신을 우리 황현희 MC가 그냥 제대로 줍니다, 여러분들. 물론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스타킹이 매달 발생되니까 그리고 네. 수익률이 지난달에도 50%가 넘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달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스타킹에서 거의 끝나기 전에 네. 2일 만에 바뀌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루 만에 마지막 1등으로 올라가고 2등으로 내려오고 뭐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었죠.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성적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 5위, 4위부터 함께 보실까요? 자, 6위 성적. 어떤 종목일까요? 실리콘2 3.57%의 상승률 월요일 날 가져왔었던 네. 종목이었는데 2연속 대리의 종목이었고 네. 자, 5위 본느입니다. 4.16% 우리 또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 네.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6위 안에 올렸네요, 얼굴. 그렇습니다. 네. 4위에 이렇게 움직임이 무거운 종목이 올라올 줄 몰랐는데 포스코홀딩스가 5.79%의 상승률로 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학준 대리의 네. 종목이었고 저희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 아직 초반이라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부터 볼까요? 3위. 3위. 자, 코스텍시스 8.41%의 상승률. 아우. 우리 또 수요일 날에는 무조건 이름을 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네. 김건진 부장님의 김건진 종목, 부장님. 저의 픽이었고요. 네. 2위 역시 접니다. 아바코 9.62%의 상승률. 우리 또 목요일의 남자 유창희 그렇죠. 대표님의 종목. 네. 자, 1위입니다. 영예 1위는 또 목요일의 남자 두 분이 1, 2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네요. 자, 대우플러스 11.38%의 상승률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이었고, 야, 졸탄이 드디어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계속 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달에 보셨죠? 마지막 날에 역전되는 거. 예, 이번 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좀 드리면서 저 오늘 근데 기대해야 돼요. 네. 오늘 좀
기대됩니다. 오늘 기대되니까 예. 수요일, 목요일 요날 기대를 많이 진짜 해주셔야 돼요. 6위까지 안에 수요일, 목요일 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1, 2, 3, 4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이분께서 도와주십니다. 눌린 여신. 네, 안녕하세요. 권자연입니다. FMC부터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참 불안불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 수익률 노려볼 수 있는 4가지 종목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김건진 부장은 비올과 HSD 엔진을 토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강원 에너지 그리고 사조 동화원을 토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선업종 그리고 리튬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의 4가지 종목인데요.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건진 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저번에 그 하창원 본부장님이 지난달에 들고 왔던 신성홀딩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상한가 왔어요. 예, 맞아요. 아니,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습니까? 갑자기 이게 한 달 뒤에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예, 이거 좀 리뷰 좀 해주세요. 스타킹 기간에 딱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제가 들고 왔을 때 이 종목으로 1, 2, 3등 안에 반드시 넣겠다라고 맞아요. 기억나요. 선언하고 들고 왔었던 그렇죠. 종목이거든요. 칼 갈고 들고 왔었죠. 진짜. 예, 예. 근데 이제 떠져가지고 네. 네,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사료곡물에다가 이제 소금도 사실 사업을 영위하거든요. 자회사가. 소금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금까지 엮이면서 후쿠시마 관련주 거기에다가 이제 사료곡물 쪽 지금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뭐 시애틀 항구 같은 부분에서 이제 푸틴 또 대통령이 석유 곡물 협정 중단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 네네. 그리고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쏠리고 있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이처럼 15,000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이 종목이 사실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나게 슈팅이 나옵니다. 무섭게 가네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대세적인 시세 나올 때도 제가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 지금 아마 내일 시초 부분까지는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슬슬 이제 좀 확정을 지으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라는 지금부터는 생각이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곡물 관련주도 또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예, 이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 지금 뭐 3위에 올랐습니다. 코스텍시스 8.41%의 상승률인데 아직 좀 배가 고프시죠? 요 정도면. 네, 예. 맞습니다. 아직 네네. 배가 많이 고픈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좀 네. 이제 가기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이 네. 가격대 너무 좋아라는 이런 좋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실제 올해 말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지금 여름도 오지 않았지만 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신다면 이 코스닥시스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으시면 오, 좋지 않을까 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스타킹을 노리고 가져왔긴 했지만 이 주식은 올 하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이런 관심 종목 안에 여러분들이 좀 넣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네.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때마다 이 코스닥시스를 전력 반도체 뭐였지? 코스닥시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이 스페이서에 대한 이런 양산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네,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네. 그런 종목이네요. 그리고 네. 또 힘도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난리 났네라고 할 아, 정도로 난리 이렇게 났네 정도까지? 주가의 흐름이 축축축 움직여질 수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억양은 어디 뭐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노래를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뭘까요? 어디서 우리 엄마들 작곡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나나나나 약간 그런 거 같이 만드시나 봐요. 매번 할 톤은 때마다 똑같아요 항상. 그렇죠. 톤은 네네. 똑같은데. 톤은 항상 이 업톤이 되어 있는 네. 모습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솔톤이고. 또
높은 홈을 안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런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렇게 말만 예, 이렇게 저희 하고 뭐 이제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이거 코스텍시스는 올해 말까지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하고 거죠. 있습니다. 장기적까지도.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포트에 담아보고 좀 네. 지속적으로 관찰해보는 종목으로 좀 삼아봐야 될 것 같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이제 선택을 해봐야겠죠. 자, 이분께서 역시 도와주십니다. 류현 씨는 오늘 종목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6월에 스타킹을 노리고 있는 4가지 종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갑니다. 번째 자, 사조. 네, 말이 끝나게 무섭게. 네, 공을죠.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하창환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지난번 하창환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 역시도 사료 곡물 관련주인데요. 곡물 관련해서는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흑해 곡물 거래 협정을 철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사료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팜스토리, 신송홀딩스, 우양, 사조대림 등이 정말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하창환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제가 5월 달에 모든 종목을 다 곡물로 들고 올려다가 제가 그럼 매주 곡물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네. 딱 2주만 들고 왔습니다. 어. 눈물을 머금고 2개만 그렇죠. 들고 왔는데 그 사이에 너무 좋았죠. 근데 아유, 너무 신성홀딩스를 보내고 나니까 네. 안 되겠다. 4주 동안 다시 들고 와야겠다. 아, 아니, 근데 사주만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주 동안만. 맞아요. 예. 네, 지금 한탑도 오늘 급등 나왔죠. 네네네. 누보도 급등 나왔습니다. 사실 밀 관련돼서는 지금 대부분이 급등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때가 하고 됐구나. 많이 좀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하창환 네. 본부장님 되게 처음 도전한 거예요. 좋아요, 이런 거. 도전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신성홀딩스가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아침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잘 되시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쪽은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앞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이제 푸틴 대통령의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지금 또 문제가 그렇죠. 도달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된다. 중단될 것 같아요. 가능성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아, 높죠. 분위기가? 예, 네, 지금 높죠,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데 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접근법이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들 다 저점 대비 70에서 80%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후발로 분명 다른 종목군들이 갈 것이다 해서 신성홀딩스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종목군들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팜스토리, 사조동아원, 한탑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부분 또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어서 사조동아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애틀 항구가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 파업으로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곡물에 대한 이런 출항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슈퍼 엘니뇨라든지 지금 이슈는 정말 너무나도 맞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로 이미 지금 소금 갔죠. 육개도 갔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체육 쪽이나 분명 곡물 쪽으로 또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먹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추가적으로 수급이 쏠린다 하면은 바닥에서의 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위치 에너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회사가 좀 튼튼합니다. 네네. 실적도 잘 나오고 이제 제분 쪽에서는 특히나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여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이전에 언급 드릴 때 이제 5월 24일에 수요일 날 대량 거래를 동반으로 좀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 아직 이 수급의 이탈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슈퍼 매물대 부분이거든요. 요 그러네요. 매물대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은 정말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요번에 이걸로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다. 네. 신성홀딩스를 못 풀었던 이 1등의 한을 사조동아원들 한번 뚫어보겠다. 이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무슨 또 댐이 무너져서 무슨 곡물 모아놓은 곳이 창고 또 다 진짜? 창고가 그쵸. 다 잠겼다는 얘기 듣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쵸. 사실 이제 오염수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염수 부분은 일부 다 해소가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재고 부분이라든지 또 새롭게 작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부분에서 타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전에 곡창지대였는데 그 역할
팔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고분이 많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지금 설탕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기후 변화로 이런 작황이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는 않길 바라지만 네.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히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올해도 좀 보시면 좀 날씨 좀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날씨가. 5월달이 더 더웠고 네. 6월달에 밤에 막 어제 선선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소나기가 왔다가 왔다가 스콜성 뭐 비도 내리는 거 그런 같고. 경우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진짜 변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는 주식은 반면에 반드시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이 종목을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준 부장님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좀 갈 수 있을지 평가해 주시죠. 자,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오! 오! 곡물이 아무래도 좀 계속 좀 상승이 있겠죠? 어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좀 망가지는 모습이 나왔죠. 네네. 이러면서 어디 쪽으로 자금이 쏠려야 될까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아니라 이런 사료 관련된 주식 어떻게 보면 테마에 좀 편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실제 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이 14,500원, 뭐 시가총액이 한 지금 1,7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따져 보니까 오히려 더 비쌉니다. 신성홀딩스가 더 비싸고 네네. 오히려 사저동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52억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 드렸던 신성홀딩스는 100억 이하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가 더 좋네. 시가총액은 뭐 지금 현재 사주정은 1,600억 정도네요. 오. 왜 더 싸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네. 앞에서도 우리 하창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쉬었습니다. 5월 25일부터 해서 쭉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쉰 거죠. 이 힘이 많이 응축돼 있다 보니까 쏠릴 수 있는 모습이 아마도 여기서도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가도 사실은 뭐 1,16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0원 이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 여기서부터 가볍게 움직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의 흐름을 보면 가는 주식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좀 계속 신성들스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같은 거예요? 곡물, 그럼요. 한 진짜? 탑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그런 지점들은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제가 이전에 전쟁 초기부터 이런 사료곡물, 에너지 쪽을 정말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매경에서는 또 이쪽으로 하면은 또 인지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하고물 씨. 네, 제가 곡물에 곡물 빠져 쪽으로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전에도 이 종목이 좀 늦게 움직였지만 단기간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전에도 이전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네. 네, 이전에도 이때죠. 22년 2월 15일 이때 이제 전쟁이 터지는 그 시기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고 좀 일정 부분 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보이시죠? 단기간에 진짜 엄청 폭발적으로 엄청나네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선발대로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 사료들이 이미 선발적으로 움직였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딱 한 7, 80% 올라가는데 3, 4거래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후발로 가면 갈수록 사실상 힘이 응축된 이 종목도 제 속을 얼마나 많이 애타게 했겠습니까? 지난달에 그랬죠.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이거 1등 선언하고 사실 들고 왔었던 종목이었는데 한 달 동안 자신 있게 선언했었거든요. 네, 한 달 동안 제 속을 정말 까맣게 태우고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1등 선언이라는 말이 참 재밌네요. 네, 1등 선언. 왜냐면 또 제가 알겠습니다. 그 전달에 또 스타킹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연속 스타킹 할 수 있었는데. 네, 연속으로 해보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실패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네. 한 달 동안 또 저를 또 애타게 만들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터진다면 네.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알겠습니다. 스타킹 배지 2개 또 다는 거예요, 여기 딱? 아우, 제가 2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좋아요, 처음에 좋아요. 있을 땐 좀 예. 부담스러웠는데 네네. 없어지니까 허전해요. 저는 말이죠.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야망을 보여주셔야 그렇죠. 돼요. 야망이 네. 있어야죠.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타킹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마냥 착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욕심이 있고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정보를 우리가 알려드리죠. 그럼요. 발톱을 그렇지 않습니까?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차로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원. 네, 굉장히 조금 상승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1,500원을 보고 있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50원인데 사실상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까지 눌린다. 저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2차 매수까지. 알겠습니다. 목표가 1,500원, 손절가 1,05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이거 매수하실 줄 알았어요. 네, 갖고 싶었어요. 예, 혹하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기가 이만해졌거든요. 네. 신성홀딩스부터 네네. 지금 이거 4주 동안 약간 내일 진짜 살 것 같은데 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관심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중에 동향을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실지 좀 알려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왜 패스를 했냐면 일단 신성울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고물주가 조금 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그건 너무 뻔한 그림이다. 약간 뭐 그렇게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전 좀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그림 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승영 씨의 포트에 올리고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룰레 신 네, 신성홀딩스 놓치신 분들은 4조 동화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이 두 번째 종목, 비올. 네, 비올.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비올입니다.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이죠. 최근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정말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올 역시도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8개월 동안 무려 350%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올의 주가가 비올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모품 매출 비중이 정말 크고요. 올해는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에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스웨덴과 스페인에 진출할 예정이고요. 또 중국 그룹과 독점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52주 신고가를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김건진 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올 앞에서 우리 가장 간단하게 한 번에 문구 비올 일이 없는 비올라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비올 일이 계속해서 없는 비가 계속 오는 거 아니야라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이거? 비가 오지 않는 비올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비올이라는 거. 그러면? 비올 때? 지금 가끔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날씨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거나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예뻐졌어? 이런 식의 생각도 못했어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바로 예뻐지긴 했어, 보니까. 얼굴이. 비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참, 있습니다. 묘한 최근에 개그예요. 여러분들, 사실. 최근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비올도 거기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소리 소문 없이 가자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피부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제조와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색소 치료용 그리고 피부 재생용 3D가 있고 또 하나 소모품 팁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실제 소모품 팁 여기서 이쪽이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라고 많이 얘기를 올랐죠. 하는데 예. 뭐 350% 올라 이제 500% 가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숫자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언제 거 땡겨와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주고 있나요? 10년 놓고 10년 놓고 땡겨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미용기기,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밸류를 추가적인 상승을 보려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새로운 제품을 내놓던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던가. 근데 지금 비올 같은 경우는 중국 그리고 중남미에도 지금 현재 진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장 오케이 그리고 신제품도 오케이.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계속 꾸역 언제까지 갈 거야? 이거 라는 진짜 이런 차트. 모습이 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것만 정하시면 돼요. 좀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면 나는 몇 프로 내려오면 나는 손절할 거야라는 생각.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주가라는 것은 갈 때 가는 말을 계속해서 가자 빨리 가자 하면서 열심히 오늘 많이 이렇게 섞네.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개그를 많이 섞어요, 해보시면 노래를 될 여섯 것 곡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차트가 좀 너무 이쁘지 않아 근데? 한국 주식에서 가능한 차트가라는 생각이 와 들 정도로. 진짜 이렇게 싹 상승 곡선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사실 저렇게 올라갔다가 좀 네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SG 증권발 뭐 그런 것도 좀 아 진짜? 있었고 막 그렇긴 한데, 아니 물론 그게 뭐 다 맞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저 차트가 약간 좀 너무 좀 이쁘다. 야 너무 이쁜데요? 네,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선택을 네. 해주실지 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X, 오. 오, X인 줄 알았네.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네. 루트로닉을 들고 왔었잖아요. 아, 루트로닉 갖고 왔죠. 그런 입장에서 X를 한다라는 거는 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같은 종목이니까. 네, 네, 같은 섹터가. 섹터고 네네. 그다음에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종목이 지금 한 49%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일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 쪽 뭐 스웨덴도 그렇고 뭐 스페인 이런데 이제 좀 진출 예정이 되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 특히나 침투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인구수가 뭐 사실 임플란트 쪽이 굉장히 좋은 것도 중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터지잖아요. 이 인구수 자체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강력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장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쵸. 이거 나는- 장투딱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조금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저도 역시나 뭐 비월, 클래시스, 뭐 루트로닉 이런 종목 다 좋게 보고 있어서 동그라미 의견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차트 보고 저는 좀 놀랐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원준 부장님. 물론 좋은 회사인가 너무 잘 알겠지만 다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을 꼭 가지고 가시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올라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올라가는 건 좀 열어놓고 내려올 때는 항상 손절 라인을 정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비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가져왔다. 근데 혹시나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죠. 근데 근데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라인, 손절 라인은 절대 7%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5% 안에서 다 자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잡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도 좀 편하게 이렇게 가는 말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죠. 네. 뭐 우선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입니다. 한 10,000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한 6,600원 정도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요?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고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만 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달리고 있는 차트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마음의 결정을 좀 한번 그 해보도록 말씀은 하겠습니다. 뭔가 느껴지는군요. 가보시죠. 자, 하나, 둘, 셋. 뭐 달리는 말에 한번 타볼게요. 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요 말에 한번 타서 이게 말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달리나? 갑자기 달리다 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하늘이요? 날개가 돌아가지고 유니콘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유니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제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포트에 올리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변해가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사조동화원을 사고 네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비율을 올리고요. 이재용 씨의 사조동화 오늘?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네. 동안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가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리고 이재용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